안녕하십니까, 안기환입니다. 언론에 보니 서울대 신입생의 글쓰기 실력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좀 선정적으로 단 경향이 있지만 서울대생의 글쓰기 실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인문대 신입생 160명을 상대로 글쓰기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평균 점수가 66.16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낙제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는 60점 이하의 학생이 무려 51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문의 형식이나 맞춤법, 어휘 사용 같은 데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 핵심 전개와 근거 제시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특이한 점은 인문대생의 글쓰기 점수가 작년에 실시한 이공계생의 글쓰기 점수보다 더 낮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보다 글쓰기 실력이 낮을까요? 이는 아마도 요즘 학생들이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지원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주로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뭐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과 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인문계는 아무래도 좀 선택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출신한테는 사실은 이공계 출신은 나름대로 전공 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고 이제 뭘 하지만 인문계 출신한테는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한 먹고 사는 능력일 텐데 아마 이를 향상시키는데 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저는 어른들의 글쓰기 실력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서울대생은 어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또 평가서 같은데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읽고 그걸 정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봐서 무조건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렇게 실력이 나쁘다라고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른들의 글쓰기 실력은 사실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만약에 대학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면 50점이나 넘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글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런 뭐 논리적 글쓰기가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공계 출신들은 대학 내내 무슨 글을 길게 써볼 필요성도 사실 없고 글을 못 써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글에 댓글만 짧은 글만 달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뭐 한 페이지 정도의 글을 써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때로는 스피치도 해야 되는데 그 스피치에서도 미리 원고를 좀 작성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의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입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남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좀 보고 베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창의성의 첫 번째 원리가 베끼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좋은 상품을 많이 써봐야 되겠죠?
이제 좋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작가들이 왜 중문, 복문을 쓰지 말고 단문을 쓰라고 말하는지, 어떤 묘사를 해야 재미가 있고 잘 읽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대신 읽을 때 좀 더 분석적으로 읽기를 추천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글을, 이 글에 빠져드는지, 이 글이 왜 재미가 있는지 평가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글에 담을 콘텐츠를 준비하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글에 빠져든다면 과연 그게 문장 실력 때문인가 아니면 콘텐츠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언론사에서 주도했던 그 신춘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춘문예에서 당선이 되려면 좋은 문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춘문예 당선되는 작가들 경우에는 문장 실력을 갈고 닦아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 책의 소비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책에 담긴 문장 실력보다는 오히려 콘텐츠가 더 좋은 글을 선호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물공장 출신 소설가 김동식은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실제 그 문장은 매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수많은 독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가 써내는 글을 아주 좋아했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써낸 소설을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가 쓰는 글의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쓴 글의 내용과 그 창의적 전개 과정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독자들은 글에 담긴 문장보다는 그 속에 담긴 콘텐츠에 더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독자들은 작가가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아주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콘텐츠는 작가만이 써낼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물론 가장 좋은 콘텐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콘텐츠화 되려면 좀 더 많은 준비와 거기에 지식들을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글 잘 쓰는 요령은 그 준비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글 속에 버무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콘텐츠를 준비했다면 그 콘텐츠를 글 속에 어떻게 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한다는 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그 여행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와 또 찍은 사진, 동영상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 콘텐츠를 글 속에 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인문고전 읽었다면 인문고전에서 쓸 수 있는 좋은 글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내 글 속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누에가 누에고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비교를 했는데요. 누에는 뽕잎을 먹은 다음에 그걸 소화시켜서 누에고치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글 속에 있는 콘텐츠를 열심히 읽은 다음에 나의 문장으로 토해내는 것이죠. 이런 연습이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글쓰기를 잘하는 네 번째 방법은 공개적으로 써라입니다. 우리의 글솜씨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이 읽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쓰는 겁니다. 나 혼자의 글이 아닌 누군가가 볼 글이라면 한번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블로그에 주로 글을 쓰고 사람들이 읽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쓰고 나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 글 중에서 어떤 주제로 엮어서 책을 내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글 쓰면 글 쓰는 연습이 좀 더 정밀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누가 내 글을 보고 있다고 해서 부담감으로 인해서 글을 쓰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주문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내게 큰 관심이 없다.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면 남들이 내 글을 보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게 관심이 없고 내 글을 잘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써보길 권합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를 잘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